낮에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만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은 야간 사고가 주간 사고보다 32%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고 처리를 하려다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성환 씨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한참을 멍한 상태로 주행했다는데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좀 안 나왔어요. 지금 생각을 해도 저도 운이 좋았고 그 상대방 그 사람도 진짜 운이 좋았죠. 야근을 마치고 늦은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달리던 탑차와 승용차가 추돌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사고 난 차량들 사이에서 무언가 나타납니다. 다름 아닌 사람인데요. 위험한 순간을 피하고는 갓길로 황급히 이동합니다. 그때는 안 보였죠. 거기는 전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트럭이 이제 가면서 사고 난 그것만 봤지 사람이 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놀랐죠.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습니다. 하지만 탑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고 마는데요. 사고의 충격으로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갓길로 밀려나고 맙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만 좀 다쳤네요. 네, 그 앞차분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안 다치시고. 풍미수도차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보험 처리로 마무리됐어요. 다행스럽게 크게 다친 사람 없이 사고는 마무리됐는데요. 당시 가로등이 있었지만 도로가 너무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로등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환하게 비칠 정도로 이렇게 밝은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제 어두운 색 계열 입었고 그래서 좀 더 안 보였고 저도 앞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맨 처음에는 못했죠.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 사고 후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켠 후 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는 사고 후 안전조치를 하다가 운전자들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차는 이 대부분이 야광 조끼가 이 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안에 이 탑재되어 있는 이 야광 조끼를 모두 다 하나씩 입고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야간에도 눈에 잘 띄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이 속도를 줄이면서 조심을 한다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옷 색상에 따른 인지거리 실험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마네킹에 검은 옷, 흰 옷, 마지막으로 안전조끼를 입혀놓고 확인해봤는데요. 과연 몇 미터 앞에서 식별이 가능할까요? 검은 옷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보입니다. 전조등의 불빛이 닿을 만큼 가까이 가야 식별이 가능한데요. 보입니다. 흰 옷이 좀 낫긴 하지만 검은 옷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조끼를 입었을 경우인데요. 보입니다. 멀리서도 안전조끼를 입은 마네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네킹과 차량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일상복의 인지거리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는데요. 그에 반해 안전조끼를 입었을 때는 2배 이상 먼 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안전조끼는 인터넷이나 철물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량에 비치해두면 좋겠죠? 밝은색이 당연히 좀 멀리서도 인지가 가능하고, 근데 또 저희가 모든 보행자가 다 흰색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에 이런 야광 조끼 같은 거를 비치해서 야간에 이런 뭐 1차 사고가 났다거나 또 뭐 이게 도로 주변에 불이 없는 데서 작업을 할 때는 입고 하는 게 안전사고에 확실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2차 사고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비상등을 켜놓는 등 조치를 한 후에 반사띠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입고요. 빨리 도로 옆으로 벗어나 있어야 안전합니다. 오랜만에 가네요, 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등줄기가 서늘합니다. 기억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그때 안 좋은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이른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럭 한 대가 나타나는데요. 다행스럽게 갓길이 있어 추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진짜 뭐 아무 생각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를 생각할 겨를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핸들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피했구나, 다행이구나 그 생각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이 보이는데요. 이를 보고 김승희 씨는 추돌을 피했지만 뒤따르던 승용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의 후미에 부딪히고 맙니다. 뒷차량은 앞에가 거의 다 파손됐었습니다. 에어백 다 터지고, 그 트럭 후미 짐칸 쪽에 차가 앞쪽이 다 들어갔었어요. 다행스럽게 사고가 난 승용차 운전자는 무사히 걸어 나왔는데요. 추돌 직전까지 트럭이 있는지 몰랐을 거랍니다. 후미등도 이제 안 들어오고 뒤에 이제 뭐 반사판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발견이 이렇게 일찍 안 되더라고요. 가시거리가 원체 짧았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들은 무조건 반사판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반사판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는데요. 하지만 상향등을 켤 생각은 못했답니다. 상향등을 그렇게 차들이 이렇게 많이 안 켜요. 또 반대쪽 차선에 중앙에 이제 가드레일이 원체 낮다 보니까 라이트가 좀 눈이 많이 부시고 해서 그렇게 항상 켜고는 안 달립니다. 그쪽 차들이.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상향등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밤에는 상향등을 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상향등을 켜야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켜는 거고요. 앞에 또 다른 차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하향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향등과 상향등이 어두운 상황에서 비추는 거리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운전자들이 흔히 켜고 다니는 하향등이 비추는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보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데요. 하향등이 비추는 거리는 약 38m. 물체를 확인하고 대응하기에는 짧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향등을 켰을 때 비추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보입니다. 확실히 먼 거리에서 인지할 수 있는데요. 상향등이 하향등보다 약 2배 이상 먼 곳까지 비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향등이 비추는 거리는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던 승용차가 전방의 사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야간 주행 시 상향등 사용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야간에 차가 없다고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만큼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10% 정도 감소해 운행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간엔 속도감이나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등화장치 사용과 안전 속도를 지키는 것, 야간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